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이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과 100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서 노후주택 성면 해체 작업이 이뤄져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이전이 논의됐는데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335명에 대한 검사 결과 4명이 양성으로 나왔는데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전설이던 염종석 선수가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초대 감독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에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7월 23일.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초량 제1지하차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진입 금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CCTV도 작동하고 있었지만 즉각적인 구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도에 갇힌 채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이 그 자리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변성환 부산시장 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고 당시 변 대행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부산시 풍수의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에는 호우경보 발효 시 상황 판단과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사망자 발생 시 재난 현장을 확인해야 하도록 돼 있는데 변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부산시 재난 담당 공무원 A씨는 당일 상황 판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청의 부구청장과 소속 공무원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집중호우 당시 초량 지하차도 배수로와 전광판 등 재난 대비 시설에 대한 관리와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 동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침수 원인과 관련해서는 배수펌프는 시간당 90mm의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도사 등이 유입되면서 배수량이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차량 통제용 전광판이 고장난 것도 참사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구조 현장에 나간 소방관과 경찰관 7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소방관들은 기름통에 로프를 묶고 2차례 구조를 시도했다 실패했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남구 문현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성면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인근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전을 놓고 학부모들과 사업 시행자인 LH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성면 해체 작업이 진행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남구 문현 2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지입니다. 현재는 노후된 건물의 성면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65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숲속의 작은 어린이집인데 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성면가루가 혹여나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올까 문조차 열어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에어컨을 틀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면 해체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입니다. 학부모들은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 어린이집이 이전할 때까지 성면 해체 공사 중단을 약속했지만 사전 협의 없이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성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가장 위험이 될 수 있는 성면 해체 공사를 어린이집 인근에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것의 모든 책임은 노동청에 있고 노동청에서는 또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한다고 서로. 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일까? 2014년 이 어린이집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에 포함되면서 이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부모에게 건축 설계 도면까지 공개한 부지가 아닌 전혀 생각지 못한 부지로 이전을 통보받은 겁니다. 그 시점이 올해 6월 말. 학부모들은 아파트 내 부지가 아닌 당초 약속했던 부지나 생태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집 이전 부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갈등이 지속됐던 상황. 그런데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정해져 있던 성면 해체 공사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공사 중단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과 함께 학부모들과 어린이집 이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이전지가 결정될 때까지 성면 해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공사 중단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되고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어린이집 이전을 하고 나서 성면 공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구 문현 2지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성면 해체 공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4일 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전날 335명을 검사한 결과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52번과 353번 확진자는 가족과 지인 등 다수를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30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고 354번은 351번 확진자의 가족, 355번은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355명이며 입원 환자는 63명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최고의 전성기이던 시절 2번의 우승을 안겨준 주역, 바로 염종석 선수인데요. 롯데의 전설이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단 초대 감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으로 선수 선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부산에서 전문대학 최초로 야구단 창단을 선포하고 초대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얼떨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임감도 좀 느끼고요. 제가 일단 이제 프로에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선수 생활하고 코치 생활하면서 좀 느꼈던 게 아마추어는 전혀 몰랐는데 코치 생활하고 나온 뒤에 이제 방송을 좀 하면서 선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추어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프로 이제 드래프트 나가고 했을 때 거기에 실망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고등학교에서 성인야구 가는 이 길목에서 선수들이 좀 갈 길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또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제가 또 이루는데 조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어렵게 이제 학교에 부탁을 한 거고 총장이 뭐 이제 독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총장님이 흔쾌히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쁜 마음과 또 뭐 감사한 마음 그리고는 또 책임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네, 기존에 이 4년제도 야구단이 있거든요, 부산에. 네. 그런데 이제 전문대 야구단이랑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문대 야구단만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 해에 고등학교 졸업자 야구인들이 거의 한 1000명 됩니다. 대략 잡아서. 1000명의 네. 프로에 지명되는 인원수는 그에 좀 틀리지만 1년에 한 90명, 네. 95명 선 요 정도 돼요. 네. 그러면 거의 10%가 안 돼요, 지명. 네. 그럼 90%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학에서 흡수를 해서 좀 더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많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은 내가 프로에 도전할 수 있고 프로에 지명될 수 있는 듯한 느낌, 자기가 실력이 된다고 했을 때는 4년제보다는 2년제를 좀 선호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기회가 좀 더 젊은 나이에 그렇죠. 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4년째 졸업을 하고 프로야구에 지명이 되더라도 한 2년, 3년 정도 2군에서 또 적응을 하고 난 네. 이후에 또 군대 우리나라는 병역 의무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병역 의무를 하다 오면은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단에서도 사실은 20대 초반 젊은 친구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너무 늦게 빛을 발하는 것보다는 조금 젊은 나이에 2년을 대학생활 하고 프로에 지명이 돼서 프로 선수생 한 2년 정도 2군에서 경험 쌓고 병역 의무 다 하고 와서 하더라도 20대 중반. 이제 요즘은 부모님들과 3학년 학생들이 좀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네. 전문대가 아직까지는 4년제 대학보다는 조금 불리한 입장이지만 지금은 그나마 조금 4년제 대학야구와 우리 2년제 대학야구의 어떤 갭 실력차 이게 조금 없어졌다고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염정석 감독님이 이끌어갈 이 동의과학대 야구단은 어떤 컬러의 팀을 만들고 싶습니까? 투수와 야수를 봤을 땐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프로야구나 대학야구를 보게 되면은 사실 정교한 제구력 여기에 조금 선수들이 좀 방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스피드만 무조건 생각하고 힘만 기르고 제구는 안 되는데 막 볼만 빠르게 던지면은 기분 좋고 막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걸 좀 일깨워주고 싶어요. 스피드가 좋은 선수는 좋은 선수대로 제구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얘기를 해주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제구는 좋은데 스피드가 좀 안 좋은 선수들은 스피드 쪽으로 좀 늘 수 있게끔 체력적으로 뭐 순발력, 그죠, 바란스, 파워 이런 쪽으로 좀 운동을 시킬 건데 투수 쪽에는 저는 우선적으로 제구가 좀 잘 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야수 쪽에는 지금 프로의 트렌드 선수들이 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프로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연습 방법이라든지 시켜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이 좀 빠른 선수들 그리고 좀 운동장 안에서 경쾌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 위주로 좀 뽑으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그래도 대학야구에서 뭐 좋은 성적은 아니겠지만은 좀 중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와야 야수는 빠르고 경쾌한 선수들 투수는 좀 제고가 되는 선수들 이 선수들 위주로 좀 뽑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해 목표와 각오. 네, 오늘 공약해 주시죠.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이제 창단된 팀이 많아요. 한 4개, 5개 학교 되는데 여기가 전문대학교가 거의 90%입니다. 뭐 3개, 4개가 전문대인데 올해도 지금 유리그 그걸 살펴보면은 전문대학교, 4년제 대학교 할 것 없이 올해 이제 유리그에 참가한 팀들은 1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창단팀은 사실은 뭐 성적을 어느 정도 하겠다, 뭐 몇 승을 하겠다 이렇게 잡기는 힘든데 우리가 그래도 저는 올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창피하지 않은 야구 그리고 본인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본인들이 운동장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야구했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 게임을 마치고 온다면은 뭐 올해만큼은 선수들이 게임에서 지더라도 뭐 후회 없이 즐겁게 행복하게 운동 게임 했습니다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꿈이 아주 소박하죠. 네,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최초 전문대 야구단 그리고 염정석 감독님의 야심찬 또 첫발인 만큼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